나는 이런 엄마였고 여자였고 사람이었어 라고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칼럼니스트 임경선의 엄마, 딸, 그리고 나와의 연애 이야기. 엄마와 연애할 때. 우리 시대의 청춘들을 이기적인 상담으로 응원해온 캐드먼 임경선. 그가 한 아이의 엄마로, 카우먼으로 돌아왔다. 그녀와 딸 윤서의 연애는 딸의 엄마, 엄마의 딸, 그리고 엄마이면서 딸인 나의 이야기로 타임머신처럼 왕복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세 명의 나와 가장 쿨한 연애, 하지만 마음에 진하게 남는 연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 길을 저희가 여기까지 모셔서 일단 신간 책 엄마와 연애할 때 네. 내셨는데 책을 보면 딸 윤서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의 기분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오늘 떼셨어요. 네. 그래서 캣 우먼이 네. 카우 우먼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네.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셨을지. 한 인간을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이 아이한테 이제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삶 자체가 일단은 일상이 바뀌는 부분이 하나 크게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 굉장히 쫓기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관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플러스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덜 혹독해지는, 예전에는 좀 거꾸로 된 게 있었거든요. 약간 남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높게 부과하고 조금 이렇게 그 인간이 좀 매웠던 부분이 약간은 더 매웠던 그러니까 좀 남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이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조금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인간을 키우다 보니까 좀 우리 자체가 너무 불완전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관대해졌다. 성격이, 그러니까 남편 얘기로는 좀 착해졌대요. 착해졌다고요? 왜 이 책 소개 문구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화제되는 문구인데,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은 뒤에 볼 책이라고 이제 설명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너는 이런 아이였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엄마였고 여자였고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렇다면 책의 주인공이 딸이 아니라 이제 엄마, 그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인공을 엄마로 설정하신 이유는? 제가 아이 얘기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그거는 제 안에 있는 관점에서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의 안에 이제 윤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제대로 아직은 많이 잘 못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또 상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의 생각, 제가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많았고, 또 저희 엄마 얘기도 들어가고 제 딸 얘기도 들어가고, 제가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엄마 역할도 생각해보고 딸 역할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엄마와 딸의 관계는 늘 이렇게 오묘할까? 엄마라고 하면 엄마. 괜히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책을 네. 쓰는데 갈구하던 시절도 있고, 한편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서로 서운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요? 다른 것보다도 여자라는 성 자체가 편견 없이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감정이입을 더 잘하는 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같은 여자 상황에서 서로 바라봤을 때 느끼는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혹은 때로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엄마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의 삶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자신의 결핍이 고스란히 딸 세대에 어떤 식으로 전해지냐,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갈등도 있고. 소설이나 영화도 보면 이제 엄마와 딸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저는 뭐랄까 그 기존에 이제 주로 많이 엄마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제 약간 한해 맺힌 그쵸. 희생하는 이제 약간 너무 싫고,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경 중에 하나가 그 왜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님들 팔순 칠순 잔치 하면서 자식들이 하나같이 왜 중간에 울먹울먹 하면서 어머님 제가 너무 부르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이제 이런 식의 멘트를 날잖아요. 저 그거 굉장히 싫거든요. 원래 평소부터 잘해 이거지. 꼭 막상 다 취할 건 다 취한 다음에 나중에 미안해하고 항상 죄스러워하고, 저는 그런 것도 싫더라고요. 그게 계속 대물림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두기라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각자의. 각자. 절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거는 반드시 엄마가 딸한테 의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딸도 엄마한테 의존하는 부분 많아요. 아직도 자기가 지금 30 넘었는데도, 30 넘었는데도 어린 소녀인 줄 알아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고, 뭐 캥거루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윤서가 나중에 10년 후에 이 책을 보면 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깔깔대고 그치. 웃을 것 같은데.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왜 엄마, 뭐 오버하지 마, 막 이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 뭐야, 아빠를 너무 미화시켰잖아, 이러면서. 미화. 말도 안 돼! 뭐 이런 말도 할 것 같고, 굉장히, 그냥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좀 날카롭게 와닿았던 게 그 엄마의 죄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네네. 뭐 여기서는 지나친 모성을 찬양하고 엄마를 위대하다고 말할 필요 없다. 노 땡큐.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뭐 지난 7월에는 혜민 스님 땡큐? 네. 간사? 책에 혜민 스님 그 트위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아, 하나 네네. 그 워킹맘들을 순식간에 새벽 6시부터 아, 저 진짜 놀아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 말씀하신 저 다다음날에 왜 갑자기 팔로우가 왜 이렇게 늘었지? 약간 이상해서. 그때 팬이 확 제가 넣으신 걸로 조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방식으로 팬 넣는 거 원치 않고, 그러니까 저는 왜 갑자기 팔로우가 늘었지? 하고서는 저 왜 갑자기 늘었어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기사 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는 저는 그게 사실 뭐 어디 거론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놀랐고, 일단은 제가 말투가 워낙 좀 거칠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좀 제가 굉장히 미안했고, 혜린 스님도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뭐 최근의 경험을 한 그 수면 부족이나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최근의 경험을 했고, 또 마침 그때 제가 너무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시달릴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울컥한 거죠, 순간적으로. 이 워킹맘들의 네. 끊임없는 죄의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주변에서 죄의식을 가져라, 혹은 완벽해져라, 내지는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네. 그 관심과 조언을 가장한 어떤 오지랖, 이런 거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죠. 그거는 이런 너무나 많은 정보에 이제 휩싸여 있으니까, 엄마면은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의 엄마들하고 같이 어떤 뭐랄까 동조를 해서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안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럼 난 뭐 벗어나지 않았다, 뭐 그 누락 공포에서 이제 해소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거기서만 잠깐 떨어져 있으면은 불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야에 대한 어떤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임경선 작가님께 생각하시는 좋은 엄마 사항이 있다면 저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다르고 모든 네. 엄마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와 아이 간의 호흡만, 그 두 사람한테 가장 편안한 호흡만 서로 찾으면 돼요. 그게 처음부터 그 서로에게 맞춰주지 않고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에 맞춰주다 보면은 계속 엇갈리고 두 사람 다 약간 서로에게 연기하는 상황이 돼서 서로 불행해지고 서로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랑 아이가 친한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 프로필에다가 되고 싶은 엄마 상이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 정말 엄마 너무 웃기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깔깔대고 웃는 그런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그냥 그런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같이 웃을 수 있고. 네. 미묘하고 영원한 관계 엄마와 딸. 현주가 뽑은 세 권의 책. 프랑스 엘르자치사에서 어머니와 딸을 주제로 단편소설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접수된 총 1000여 편의 작품 중 우수작을 모았습니다. 넬리 비퐁의 엄마와 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억할 것. 이 시대 여성들의 사랑과 성공,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펄벅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펄벅의 딸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오늘날 여성의 문제를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짚어본 문화인류학자의 소설입니다. 먹먹한 이야기가 이 시대 모든 딸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엘리자베스 마셜 토마스의 세상의 모든 딸들. 책에 보면 직접 딸 일러스트도 그리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하루키 좋아하시고 네네. 보사노바 음악 좋아하시고 네네. 약간 뭐랄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좋아하시는데 그 홈페이지 단골 손님들은 이제 그런 걸 아세요. 보고.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 상담 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우연히 보신 분들은 그 글과 화법에 놀라죠. 다 그 캣우먼 그대로 네.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 전자랑 후자랑 직접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작가 임경선과 가깝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네. 좀 한쪽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말랑말랑한 편에 속해요, 사실은. 그 정말요? 캐드먼스러운 그 무엇인가는 제가 한 12년 동안 이제 아주 하드코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얻어진 소위 팀장 느낌의 어떤 네, 맞아요. 팀장. 오, 팀장. 예, 걸걸한 여자 팀장의 딱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제가 가장 치열하게 일을 할 때 얻어진 저의 후천적인 이미지다. 뭐 페르소나 같은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돌아갔을 때는 완전 뭐 그냥 야리죠. 주위 친구들도 네. 저 만난다고 하니까 네. 꼭 좀 여쭤보라고 진짜로 무서운지. 근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말랑말랑하다. 작가 임경선. 제가 얼마나 네. 상처받기 쉽고 정말 착한데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도 수십 건씩 상담 글이 올라오고 있으세요. 홈페이지요. 네. 그렇죠. 아마 자체 비공개- 상담 기능이 거기서 뭐랄까, 저는 사실 거기 개입은 안 하고 회원들끼리 서로 많이 의견 달아주고 네, 그러는데 서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네. 제 생각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공식 메일, 상담 메일로 쓰시는 네. 거기도 많이 오죠. 오고 그거는 하고 이제 신문 칼럼으로 칼럼도 운영이 써야 되니까. 되고. 네. 굉장히 사람들이 상담에 목말라 하는데 이 행위가 뭐 치유와 힐링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담이 너무 싫어요, 그 단어. 필요할까요? 치유 힐링 이런 거 너무 싫어. 올해의 화두라고 네? 올해의 화두가 뭐 힐링, 치유라고도 하는데 그건 주변에서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들어준 사람이 물리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스스로 구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부담을 줄까봐 내가 이런 속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거를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3자 뭐 약간 익명성 뭐 이런 거. 상담 사연들 보면 되게 절절하잖아요. 그게 혹시 작가로서 다른 작품을 위한 좀 모티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혀 안 돼요. 저는 뭐 이렇게 굳이 제가 읽는다고 하면요, 들어와서 나가버려요 바로. 네, 제가 감정이입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한 상담만 하는 것이고, 네. 제가 무슨 전문가 났다고 함부로 이렇게 상담을 뭐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가끔 뭐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뭐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라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전문 상담사가 따로 계시죠. 아유, 그런 요청까지. 많이 받아요. 작가님께 가장 기쁜 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쓰는데. 이렇게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것은 뭐 언니 너무 멋있어요, 언니 뭐지 이런 거는 정말 그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저런 얘기 썼던데 나도 뭐 이런 부분 참 수긍한다 뭐 해서 그 어떤 수긍, 그 살짝 지나가는 그 수긍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에 조금 다른 어떤 측면을 바라보게 된다던가 윤기를 좀 더 준다던가 어떤 스스로 자발적인 실천을 도와주는 어떤 그 꼬투리 하나? 이길 바래요. 그러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무슨 뭐 너의 한마디로 인해 내 인생이 변했다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잔잔하게 이렇게 좀 어떤 파도. 그 일상의 사소한 것이 제대로 변할 때 그게 진짜 나중에 큰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몫이고, 다만 주변에 뭐 멘토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작은 콩알만한 그런 약간의 그 자극? 그 역할이에요. 그거를 뭐 절대시해서도 안 되고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에 좋아하신다는 거면 한편으로 반대로 말하면 자신도 마음이 크게 움직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살면서 가장 크게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책 읽을 때 저는 뭐 워낙 개인적으로 뭐 무라카미 하루키 워낙 좋아하는 거는 네. 좀 책도 그러니까 내고.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장 그런 어떤 좋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뭐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만 만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개인적인 팬덤을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글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팬덤. 호감이지. 하루키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결혼이란 것은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별로 네. 좋지 않을 땐 나는 늘 뭔가 딴 그분이 생각을 결혼 해봅니다. 생활을 제대로 아시는 거죠. 딴 생각. 작가님도 혹시 네. 결혼 중 뭔가 딴 생각을 떠올려야 했던 그런 네.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많죠. 여보세요. 많은 거예요, 원래. 혼나는 거예요? 네, 많은 겁니다, 네. 원래.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한 사례 들려주신다면 딴 생각을 했던 한 네, 사람. 해야 했던 딴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하자. 이건 조금,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싫거나 그냥,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혹은 조금 막연하게 좀 거리감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니다. 이 약간 거리감이 불편하다.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는 항상 일심동체여야 돼. 해서 어떻게든 그 애매한 상황을 못 견디고 그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수정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입맛대로. 그게 관계를 갖다가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자신의 일이나 아니면 다른 관심 대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관계에서는. 관심 대상이라면 뭐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뭐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직업이 일이면 됐든. 제일 좋죠. 왜 가족을 진짜 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잖아요. 제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너무 네.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진짜 그래요. 그 시류가 있어요. 전 그것도 굉장히 배역해요. 그래서 좀 이거 쓴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뭐 대단한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즐겨. 이거 자체도 삶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가족의 의미가 현대 사회라면 좀 거창하지만 뭘까요? 이들에게 뭐 의미를 찾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책에서 육아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오고요. 가족이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저한테 와닿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실체가 불분명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 나, 이 아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요. 독자 리뷰 본 것 중에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역시나 그 55%에 드는 결혼을 두려워하는 아이였대요. 남자였어요. 남자였는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지금 알았냐? 네, 그래서 29인가 되시는 분의 이제 말이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도 너무 겁을 줘, 이 사회는. 이 사회는 너무 겁을 줘, 겁이 많은 것 사람한테. 같아요. 뭔가 다 갖춰지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있는 겁은 다 주면서 또 막 하라고 또 막 종용을 하고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이런 시작을 겁을 내는 이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꼭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연애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 그냥 저마다의 기호가 있는 거고 성향이 있는 거니까 제가 무슨 연애나 사랑 문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걸 뭐 지상주의에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다 자기 그것대로 하면 돼요. 다만 뭐 연애든 결혼이든 일생을 조금 더 뭐랄까 그러니까 나의 오감 내지는 감정,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행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그만큼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근데 이왕 사는 거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좀 강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게 또 약간 사는 또 재미고 잔재미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다면은 겁 없이. 나는 유능한 엄마보다 충족된 엄마.
남들만큼 하는 엄마보다 남들과는 다를 수 있는 엄마인 것이 좋았다. 엄마 노릇은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만 이기적인 나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자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었다. 어쩌면 엄마라는 존재는 생각만큼 그리 대단하지도 대단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호흡하며 걸어나갈 것이다.